오늘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를 못 해와서 일단은 뭐 시각적으로 조금 이제 뭐 영어가 좀 많은 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공개 블록체인 그리고 플랫폼 블록체인들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 백서 3개를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지금 가장 기본 도식도인데 이게 지금 원래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따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라이트 노드라는 개념이 있어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왜 클라이언트가 부르냐? 이게 지금 구성 자체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구성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리브라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가는 덱을 쓰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러니까 실제 앱을 돌아가는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을 이제 처리하고 검증하는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이 밸리데이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노드들을 돌리는 애들은 이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의 멤버들, 그러니까 뭐 우버, 마스터카드, 뭐 비자 이런 애들이 밸리데이터를 돌리는 노드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리더라는 게 있고 어더 밸리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리브라 BFT 컨센서스 알고리즘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BFT 다 했다고 들었어요. BFT 기본적인 거 했다고. 그러니까 그 BFT 기본은 이제 밸리데이터 셋이 있으면 요거를 일단 일차적으로 선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더 노드를 뽑아서 여기 중에서 이제 투표를 취합하고 이거를 가지고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근데 리브라 BFT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처음에 한 가지가 빠져요. 이미 밸리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밸리데이터 세트 안에서 임의로 리더를 선출하는 그 과정 하나만 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특이한 거는 트랜지션 타입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조금 인커퍼레이트 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컨센서스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그림상으로는 먼저 클라이언트가 트랜지션 요청을 보내요. 어디를 보내냐면 리더를 보내는데 지금 이 리더는 뭐냐면 일단 기존 이제 밸리데이터 기능을 모두 다 수행을 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랜지션 요청을 모두 취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밸리데이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트랜지션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요청까지 전부 다 받아들여요. 선출을 된 리더는 이거를 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트랜지션을 실행하는 거는 이제 모든 밸리데이터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마치 이제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처럼 모든 이제 노드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실제로 리더가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이 트랜지션을 파이널라이즈 해야 되잖아요. 트랜지션이 실제로 최종화를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트랜지션을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는 리더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 선출된 리더만 그러니까 1라운드당 오직 리더만 트랜지션을 제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하고는 굉장히 다른 구조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 퍼미션레스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퍼블릭 퍼미션레스 네트워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센서스 알고리즘 지금 이라고 갖고 온 게 개판이라서 지금 이게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 의미긴 해요. 어쨌든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트랜지션 타입 2개라고 그랬잖아요. 왜 2개냐? 일단은 리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왜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요? 목적이 그래서? 원래 애초에 그러니까 이더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가 목적이 아니죠. 원래 가스로 사용되는 게 목적인데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 결제가 목적이죠. 결제가 목적이고 그리고 발행이 중앙화돼 있죠. 그러니까 뭐 디센트럴라이즈 스테이블 코인도 있지만 이건 발행이 이거는 뭐 중앙화돼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밸리데이터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앙화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자체에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로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프로프 오브 워크나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뭔가 내가 실제로 뭐 블록을 채굴 하거나 밸리데이션을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토큰이 새로 발행이 되죠. 그리고 가스로 된 건 소각이 되고 그만큼을 새로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서
레귤러 블록체인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이 가스피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소각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가스피 풀로 가요. 골로 간 다음에 이 양만큼만 밸리데이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큰이 새로 생성하거나 소각되는 거는 밸리데이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블록체인 자체,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를 제외한 블록체인 자체에서는 토큰 자체에 관련해서는 트랜잭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브라에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토큰 트랜잭션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을 이제 어카운트 스테이트라는 하나의 이제 개념을 묶어서 단일의 이제 머클 파티션 트리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큰 미팅 로직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되게 특이해요. 지금 트랜잭션 타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모듈이라는 개념이 있고 다른 하나 리소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동그란 거는 이제 리소스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모듈을 나타내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리소스라는 건 토큰 그리고 네모난 거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실행 가능한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변화시키는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모듈이고 그리고 실제로 토큰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리소스를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어카운트 모델인데 트랜잭션 모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어카운트 간에 이제 트랜잭션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미 UTXO하고 UTXO 일부 아이디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어쨌든 어카운트 모델인데 UTXO의 일부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이 강해요.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이제 256비트 어카운트 기본적으로 256비트로 가지고 새 어카운트를 이건 뭐 다른 것들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그 뭐냐 그 무브VM 구조가 이제 기존 스택 머신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로직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보면 어디 보자. 이거.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그 여기 이제 그 뭐라 그래? Authenticated Data Structure라고 부르는 건데 리브라에서 이게 뭐냐면 아까 트랜지션 타입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꺼내는 거지? 왜냐하면 두 개가 하나는 단순하게 스테이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스 받고 나는 가스만큼 일만 하면 돼. 그런데 트랜잭션은 그러니까 이게 토큰을 전송하는 거는 히스토리가 트리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트리로 하면 토큰 미팅 로직까지 들어가고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토큰 발행은 딴 애가 하고 실행은 딴 애가 하니까 이거 두 개를 분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저 히스토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머클 트레이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머클 트레이를 쌓아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쌓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 인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뭘 가져가냐? 첫 번째 레저 스테이트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레저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리포트 됐거나 취소된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모델에서 어카운트 스테이트 모델에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실행을 했어. 넘겼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조건적인 뭔가 오류가 생겨서 리포트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블록체인에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실패를 했다.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레저 스테이트는 이더리움처럼 이제 토큰 트랜잭션하고 이제 컨트랙트 실행까지 다 여기로 들어가 트리로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벤트 트리랑 따로 있죠. 이벤트 트리가 뭐냐면 이제 토큰 민팅 로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큰 민팅 로직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뭔가 멜리셔스한 일을 해도 얘를 이제 디스커리지할 페널티가 없어요. 페널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던던시 차원에서 실제로 파이널라이즈 된 스테이트들만 모아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레저 스테이트는 스파스 마켓 트레이인가
이더리움에서 볼 수 있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고 이벤트 트리는 파이널 스테이트만 모아서 다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카운트 플러그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어카운트 모델에서 현재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지금 인복한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세트인데 이게 어디랑 매핑이 되냐면 이게 키매핑이거든요. 그 키매핑이란 게 뭐냐면 이게 내 공개키가 있으면 이거하고 이제 내가 실제로 제어하고 있는 코인이나 아니면 컨트랙트 주소에 대해서 어떤 통제권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매핑해서 보여줄 일종 자료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돈던시 문제 때문에 어카운트 데이터를 또 따로 떼서 여기 밑에다가 어카운트 플러그라는 형식으로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이벤트 트리 머커 트리에다가 또 매핑해놔요. 여기다 매핑해놓고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레저 스테이트에서 나온 이제 표식이 되있듯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그 해시 압축된 스테이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게 다시 여기에 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림을 보자면 전체 머커 트리가 있어요. 블록체인에 전체 머커 트리 어클뮤레이터가 있으면 여기 밑에 하나의 리프 노드에 대해서 트랜잭션 인포가 있고 그 트랜잭션 인포 밑에 이제 트랜잭션의 서명, 그러니까 누가 서명했는가 그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업데이트된 레저 스테이트 상태 그리고 이 레저 스테이트 밑에 또 현재 어카운트의 데이터 그리고 그리고 이 어카운트 밑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트랜잭션 인포 밑에 이벤트 트리의 변경 상황이 또 하나 들어가고 요 둘이 다시 해시 값으로 묶인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이해가 왔는지 저 레저 스테이트가 지금까지 저 트랜잭션 일어났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벤트 트리가 근데 저게 약간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저게 증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벤트 트리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파이널라이즈 된 그러니까 아리버서블 한 경우에는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네. 컨센서스에서 irreversible 하다는 게 네. 그러니까 이미 얘는 돌이켜서 되돌릴 수 없다. 네. 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행 자체에도 오류가 없었어. 첫 번째로. 네. 그 다음에 얘를 건드리는데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더 이상 변경을 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블록체인 상에서 파이널라이즈가 됐으니까.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파이널라이즈 됐다. 최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이널라이즈 된 스테이트만 여기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변경 상황의 최소 단위를 이벤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벤트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 굉장히 하이브리드해서 이건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컨트랙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고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보자. 그러니까 레저 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파스 마켓의 구조를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더리움이랑 똑같아요. 이더리움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거는 파이널라이즈 됐든 안 들어갔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트리를 마음대로 풀링을 못해요. 그러니까 머클트리 풀링을 보통 하잖아요. 어카운트 저장 초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작을 못하고 일단 이벤트로 커밋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링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풀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풀링 열차인데 지금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벤트에 기록돼서 얘네 커밋 됐다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풀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미디어 타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냐 하면 실제 이런 구조로 실행되는가 클라이언트 트랜지션 이제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이제 보통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제출된 모든 트랜지션을 어떤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리브라는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니에요.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운영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미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걸러내야 먼저.
근데 먼저 걸러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걸른 이유는 뭐예요?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적으로 검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컨셉트 짰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웃 오브 바운드 메모리 에러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 무조건 처리를 해야 돼. 가스도 그러면 이 가스도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누가 봐도 실행 실패할 건데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고 가스도 먹어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먹어야 돼. 근데 얘는 그것만 이제 뭐 누가 봐도 널리지 사장인가? 아니면 뭐 이게 리브라 문명이 아니 유효하지 않은 무브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걸러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지갑 주소도 안 맞으면 걸르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지갑 주소는 형태만 왜냐하면 그거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지훈님 같은 사태를 못 먹는다. 예. 저 어드미션 컨트롤하는 거는 그 페이스의 그 밸리데이터가 맞는 그 업무인가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베리데이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의 밸리데이터가 지금 어드미션 컨트롤해서 이제 VM 돌리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안더 밸리데이터 던져서 BFT 예, 정확히는 리더 안에서. 네, 리더 안에서. 예, 리더 안에서. 다른 밸리데이터는 이제 램프라고 컨덴서스에서 검증을 해주는 거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던진 어드미션 컨트롤 건쳐서 일단은 걸러지면 V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VM에서 한 번에 다 실행 못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또 램프로 넘어가요. 똑같이 램프로 넘어가서 이제 램프의 유효성은 또 다른 밸리데이터를 검사를 하게 되고 컨덴서 같은 게 이제 그 다음에 컨덴서스로 넘어가서 이제 컨덴서스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스테이트를 거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간 트랜잭션이 밸리데이터에 의해서 파이널라이즈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브 VM으로 넘어가는 형식이고. 이제 엑세큐션 넘어가서 VM에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돼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컨센서스에서 스토리지 접근하고 VM에서 스토리지가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컨센서스에서 변화량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번 실행되는가, 런타임 카운터, 아니면 VM에서 나오는 건 이제 스테이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스토리지로 넘어가서 커밋이 된다. 구조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게 공개 블록체인이 아니고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고. 그러니까 뭐 EOG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이 다음에 도배수적인데. 오늘 퍼미션 레스로 갈 수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얘네가 방법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가 점진적으로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멤버십 자격을 완화하겠다. 다 대책이에요. 그럼 그래서 그걸 약간 라이센스 주고 팔겠다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멤버십 자격을 완화시키겠대요. 완화시켜서 점진적으로 해체를 시키겠다. 그럼 나중에는 그럼 그 펀드는 누가 조성하는 거예요? 네? 그 리저브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리저브는 탈중원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탈중원의 방식. 그러니까 현재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점진적으로 DAO로 해체를 시키겠다. 라는 건데 솔직히 페이스북에 그 권력을 놓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제가 생각하기에 리브라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뭔가 빠른 속도랑 그리고 뭐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좀 개발적으로 어떻게 좀 보장이 되어 있나요? 어떤 말이? 저렴한 수수료는 아니고 빠른 속도가 좀 저렇게 하면 뭐 저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토큰 트랜잭션이 분리가 돼 있고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결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확실히 빨라지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이제 밸리데이터 풀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들어와서도 안 되고 더 나가서도 안 되고 이게 딱 정해져 있고 여기 안에서 컨셉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통제하기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의 가게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다. 항상 면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라진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느려진 상황이 없앤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궁금한 거는 밸리데이터가 나중에 어떤 자격 상실이나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결정한 거지. 페이스북에서 그냥 나가라면 나가는. 나. 리저브에 돈을 투자했어도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100% 나가야지. 100% 나가는 근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애들도 나가라고 할 때 어떤 기준 그거는 컴퓨테이셔널 레벨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회의해서 정치? 정치의 문제지 그거는. 그게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리그러비리티가 네. 그러니까 리그러비리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설명드릴 건데 리그러비리티에서 가장 큰 커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됐어. 네. 나가게 됐을 때 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져가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그래서 얘가 실제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멜리처스 액티를 했다. 네. 어떻게 막을 건데?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경제적 요인이 거의 없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가 없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왜냐 밸리데이터는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밸리데이터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리브라에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한 애가 아기를 품고 리브라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이걸 막을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방식의 트랜잭션으로 어소시에이션이랑 리셀러랑도 그렇게 똑같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라 그 연합이 있고 걔네들이 발행을 하고 네네네. 이제 그 리브라 리셀러들이 따로 그 판매 네. 거래를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예, 유저들한테. 그쵸. 그럼 그 두 집단 간의 트랜잭션도 다 저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쵸. 온체인으로 일어나긴 하죠. 온체인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게 밸리데이터잖아. 그러니까 발행하는 것도 밸리데이터, 검증하는 것도 밸리데이터니까 어쨌든 권한 얘네들이 다 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게 무브인데 무브라는 언어가 있고 이 언어를 왜 하나 더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무브라는 언어가 있고 네. 그리고 무브 VM이라는 VM이 있어요. 예, 근데 무브 VM 자체는 잘 만들었어. 되게 잘 만들었어. 이게 지금까지 블록체인에서 그 블록체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상당 부분을 해결했어요. 상당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특성들이 타중화된 상태에서 유지될 거냐가 솔직히 좀 무지긴 해요. 그러니까 타중화는 이제 이건 굉장히 중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통제권 안에 있어서 이제 이게 오류가 이제 플로우한테 모든 이제 계획된 대로 일어나는데 이게 만약 타중화가 됐다. 그러면 이게 무브도 무결성 없이 완벽하게 동작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리소스가 있고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커런시 모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까 그 리소스에 모듈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어카운트가 3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글로벌 스테이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뭐 커런시 모듈을 얘가 갖고 있고 0x 0이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0x 0에 대해서 커런시가 코인에 대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데이터 뱅크 인스턴스고 얘가 실제로 코드. 그러니까 모듈 커런시 마이 모듈 1 마이 모듈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저장소가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인스턴스가 실행되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걔에 접근하는 거지. 그 리소스에 접근을 하는 거지. 모듈이. 근데 접근할 수 있는 모듈은 어디까지냐? 지금 모듈은 순수하게 컨트랙트 코드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료 구조가 분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얘가 실행이 되는데 커런트 모듈이 실행이 되는데 접근을 할 때 이제 리소스 쪽으로 가서 야 내가 이거 주인이야. 어떻게 증명할 건데? 내가 이거 설명을 할게. 설명을 또 해야 돼. 또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은 하나의 블록체인인데 내부적으로는 2개의 블록체인이 떨어져 있는 구조예요. 떨어져 있는 구조고 그 한쪽 이제 지갑 주소만 그러니까 공개키만 공개하는 거지. 공개키상만 공개하는 방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행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평행구조 사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토큰 트랙트만 다루고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만 다루는 평행우주에서 이 둘을 어떻게 오갈 거냐? 각 기본적인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의 모든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오갈 거냐? 잠깐만. 묻었어. 코드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랭귀지 자체는 이제 네. 랭귀지 자체는 별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럼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러스트 기반이에요. 러스트. 근데 러스트가 뭐냐면 이제 모질라에서 개발한 건데 네. 이제 그 타입 세이프티 그 빌트인 타입 세이프티가 가장 큰 특징인 그러니까 근데 이게 모질라가 이걸 왜 개발했냐면 웹어셈블리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했어요. 네. 웹어셈블리 개발하면서 같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그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데 그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고는 구글이 개발해서 그래요. 고는 구글이 개발했고 러스트는 모질라 재단이 개발했기 때문에 러스트 좋아. 그러니까 이제 탈중과 신문자들이 러스트를 좋아하는 근데 그럼 뭐야 이도리는 고수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얘네는 페이스북이 만든 것 같아. 그치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근데 어쨌든 언어는 러스트잖아. 그거 안 쓰잖아. 지금 이거는 지금 개발자 웹사이트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 백스상으로는 솔직히 보여줄 게 크게 없어요. 요거는. 네. 근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 첫 번째, 이더리움 같은 그 스택이 있으면 스택에 이제 메모리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이거 아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연산에 따라서 EVM 같은 경우는 연산에 따라서 그 메모리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 스택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 근데 스택은 스토리지를 처리해야 되고 메모리는 메모리를 처리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냐면 메모리는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긴 하는데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액세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를 처리하기 좋아요. 반면에 스택은 이제 퍼시스턴트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지하고 직접적으로 매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첫 번째 데이터 IO량이 많거나 아니면 처리 시간이 긴 것들에 대해서는 스토리지에서 처리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 컨트랙트를 짜면 그 메모리 이제 컨트랙트는 오직 메모리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스토리지에는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반드시 메모리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이 두 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월드 컨트랙트 했는데 푸 펑션을 실행을 했다. 그러면 이게 스토리지 스택에 위치하고 있으면 먼저 메모리에 올려놔요. 메모리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스택에 올려. 스택에 올려서 이제 바이트 코드 명령가 더 있겠죠. 이거를 모브해서 메모리 포인트 위치로 옮겨라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쌓이면 이제 필요할 때 얘 변경해야 돼. 그럼 얘를 다시 메모리를 불러와. 이게 되게 복잡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모브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안 이래도 돼요. 안 이래도 되고 매핑이 직접적으로 메모리도 돼 있고 스택이도 돼 있어요. 메모리를 굳이 안 거쳐도 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서 그러냐면 웹어셈블리가 그렇거든요. 웹어셈블리는 메모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스택 머신이고 스택은 하나만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BM이기 때문에. 근데 EVM 같은 경우는 사실 JVM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JVM이 90년대에 만들어진 거로 굉장히 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브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리더넌시를 없앴다. 좀 리더넌시를 없애고 실제 처리되는 파이프라인 단계를 조금 줄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컨트랙터가 온체인으로 시행이 될 때 온체인으로 실행이 될 때 이게 그 블록체인의 액세스하는 공간 목적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면 단점은 탈중화가 돼 있을 때 이게 메모리로 임시를 가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 스택이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 블록체인 스토리지에서 가져오는데 이게 스택이 이제 항상 블록체인의 가장 절대적인 가정 하나는 스토리지는 절대 기준이에요. 얘가
얘가 뭔가 오류가 생기면 그 뒤는 아무것도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중요한 건데 이제 지금은 리브라비에이트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타중화되면 근데 타중화가 되면 이게 스택으로 넘어갔어. 스택에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래 얘가 콜옵션이 돼 있었어. 그러면 컨센서스 이거 못 걸러주면 메모리 콜옵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약간 좀 이오스는 그러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오스. 맞아요. 이오스가 그래요. 근데 이오스는 최소한 블록 프로듀서에 누구나 출발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출발도 못해.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니야. 얘는 페이스북이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오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웹어셈블리 엔진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방어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음.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보통 VM 전공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VM 그렇죠. 저는 컴파일러 쪽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VM 쪽을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VM 쪽으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왜냐면 당연히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VM 쪽으로만 보면 수준이 높은데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컨센서스하고 반드시 맞물리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탈중화가 됐을 때 탈중화가 됐을 때 이거 맞아요. 탈중화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에 대한 지금 답을 못 해. 그게 밸리데이터가 지금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중화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약에 실패해도 다시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실패하면 쫓아내면 되지 페이스북이. 야 너네 잘못했어 나와. 그러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았는데 탈중화가 되면 그게 계속 뭐 실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랙트 실행에서의 무결성 보장이 조금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이더리움도 없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얘네들이 컴파일러를 못 써서 그렇고 그거는 그냥 코딩을 개판을 해서 그렇고 이건 얘네는 원래 개발자잖아. 원래 굉장히 숙련된 개발자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쪽에서 버그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는 뭐냐 구조를 애초에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개발자 세계 최고의 개발자들이잖아. 실리콘밸리에서 고용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개발 자체는 잘하겠지. 이더리움들은 얘네는 그냥 얘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얘네는 솔직히 IC를 잘 떨어지면 끝이야. 양적이지가 않아. 근데 페이스북은 안정적으로 고용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전문가들이니까 최소한 버그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최소한 그런 식으로 버그를 그때 뭐 땜빵질하고 그거 고치려고 하드포크하고 이걸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중앙화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야. 탈중화가 돼 있으면 개판이 되는 거죠. 지금. 약간 탈중화를 배제하고 탈중화를 배제하고 많은 게 분명. 네 맞아요. 그런데 왜 백서에다가는 우리 점진적으로 공개 네트워크로 전환할 거야라고 왜 어떻게 그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거 안 생겼어. 그냥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좋은 소리 하는.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냥. 명분이 필요한 것 같고. 명분이. 어디 보자 마지막으로. 참가신 청소가 몇 프로? 자 이게 제가 보면서 한숨을 좀 많이 쉬었던 스테이트 머신 애플리케이션. 논문인데 이게 뭐냐면 리브라의 컨센서스를 다루는 특급 페이퍼예요. 리브라비에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핫스타프라는 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핫스타프가 이제 논문 패스 자체는 올해 1월 됐어요. 근데 이제 제한된 거는 작년 3월. 누구? 왜요? 뒤로 가보죠. 아이고 내기. 오 미디어 같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매지가야 안 해, 매지가. 열악한 블링크. 이거 위어크가 미락한 거지. 그치. 열악한 뉴워크. 아니 그냥 HTML 끌어다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맞아 정말. 저 HI 폰트가 있는데 그게 선이 없어. 걔구나. 어딘가에 가서 구해야 되는데 오늘 위어크가 운영 안 한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SMR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무브VM 위에서 돌아가는 또 다른 모듈이에요.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는 SMR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트레이닝 섹션에 들어오면 각각의 밸리데이터에서 이 SMR 모듈에 구동이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BFT 방식으로, PBFT식으로 이렇게 비동기 방식으로 동기화를 해주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아주 나디는 용어가 보이죠. 근데 쿼럼 어려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쿼럼 어려서 많이 봤어요? 뭐 하이퍼레트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JP 모건 컬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냐 기억이 안 나. 리플 말고 스텔라. 근데 스텔라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도입한 애들 중에 타겟방어가 있다고 평가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없죠. 하나도 없어. 물론 효과적이긴 해요. 물론 효과적이긴 한데 프라이빗 체인 이거 모든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프라이빗 환경에서 유효하지 퍼블릭 체인에서는 유효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렇다 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자 봐요. 리브라비엑스에서 이거죠. 레코드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H라는 스테이트가 있으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의 크립토그래픽 프로프로 압축해서 얘네들 이렇게 묶겠다. 이렇게 할 건데. 뭐 해싱 사이닝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PPT에서 볼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코드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가 약간 좀 피시한데 일단은 we cannot rephrase the main goals of the real BFT protocol as follows. Safety. New commits always exchange the chain containing all the previous commits. Liveness. If the network is synchronous for a significantly long time, eventually a new commit is produced.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다 배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브를 어떻게 할 거냐? 블록 B0는 핫스타프의 커밋 룰을 만족한다고 정의한다. 어떨 때? 3체인의 헤드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된 라운드, 그러니까 연속된 3개의 라운드의 헤드일 때 핫스타프의 커밋 룰을 만족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라운드 B2가 라운드 B1에 1 더한 거가 라운드 B0, 그러니까 연속적이죠. 그러니까 라운드가 연속되고 이런 이제 3체인이잖아요. 이제 3개 넘잖아. 3체인의 헤드다. 그러니까 B0 여기서 헤드죠. 했을 때 핫스타프의 커밋룰을 만족한다고 정의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커밋룰이 뭔가요? 네? 커밋룰이 블록 파이널라이즈 되는 룰. 그러니까 이제 블록이 올라갈 수 있는 규칙. 이렇게 정리를 하고 러스트 디펜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이프티를 어떻게 할 거냐? BFT 어썸션 아래 되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하자면, 여기서 세이프티를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커밋룰 있었잖아요. 그 커밋룰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까 쿼럼이 있었잖아요. 쿼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쿼럼은 페이스북을 통제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 통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커밋룰을 첫 번째 만족하고 두 번째 이 각 트랜지션 블록에 대해서 BFT 규칙, PBFT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3분의 1 이상만큼의 멜리시스 분수가 있으면 안 되죠. 요거 두 가지만 만족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이프티. 너무 단순하잖아. 그냥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면 되겠지 하고 내피셜로. 예.
그러니까 뭐 리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리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커런 서티피케이션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리더를 라운드로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웃겨요. 아 그거 BF 말했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라운드 리더를 뽑아야 돼.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그 리더 ACN이라는 알고리즘은 그 리턴을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뽑아야 돼. 페어웨이 공정하게 뽑아야 돼. 그런데 그 모두가 동등한 투표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리더는 그냥 단순히 해시값 돌려. 랜덤으로 이제 해시값을 뽑아서 랜덤으로 이제 이미 해시값을 돌려서 이제 그러면 세미 랜덤하게 나오잖아. 세미 랜덤하게 나오니까 이제 요거의 해시값을 시드로 해서 요 시드를 가지고 이제 그 BRF 임의 이제 BRF 없이 이제 시드를 가지고 수도 랜덤 펑션을 써서 임의로 이들을 정하겠다. 근데 여기서 밑에 자기들 알고 있어요. However, this lets anyone predict leaders for a long time in advance. 장기적으로는 리더가 누가 예측을 해서 왜냐하면 이걸 아니 왜냐하면 이 값을 알거든. 이 값을 아니까 장기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 리더가 누가 될지. 투표 계획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This is problem.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This is problematic as it facilitates the preparation of targeted attacks on leaders. We also note that depending on AC in a native way is not possible. 그러니까 임의를 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because of grading attacks, a leader at now and then could try to select transactions.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임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게 이 값이 그러니까 특정한 트랜잭션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는 이게 아닌데 다른 트랜잭션으로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취사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뭐 임의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칙 없이 임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결론 to mitigate growth risk 이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BRF를 쓸 거야. 쓸 예정인데 in the future 미래. 지금은 그냥 지정해서 쓴다. 네 맞아요. If the verified block number is contains something 뭐 이거는 알고리즘 논문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뭐 무슨 then we define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BRF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Where PRF stand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procedural random function. 그러니까 BRF로 쓰긴 쓸 건데 지금은 아니고 우리는 이걸 구현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미래의 연구에 맡겨두기로 한다. 알고리즘 테스트넷인데.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 나오는 거 보고 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아니 그러면 BRF 연구를 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진정하게 랜덤하게 그러니까 PFT 식으로 이게 진정하게 랜덤으로 뽑으려면 BRF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약간 성급하게 나왔다는 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게 없어? 그럼 그냥 수도 랜덤 써. 어쩔 건데? 퍼블릭 아니야. 우리가 어차피 지고 있어. 뭐 문제 있을 거야? 문제 없잖아. 왜냐면 현재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니까 문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넘어가겠다. 이런 식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걸 되게 장황하게 써놨네요. 예, 되게 장황하게 써놨어. 예. 그러니까 사기꾼을 펄미션 내서 다 거짓말을 마시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할 거다. 이걸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지금 결론도 볼게요. 퓨처 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This initial proposal for LibreFT and it is meant to be updated in the future. In the next version, we intend to share the code for a reference implementation in the simulated environment and provide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e simulation and using the production implementation currently developed by 이거 캘리브레에서 다 하는 거야. 개발 캘리브레에서 다 하는 거고 지금. In the future, we would like to improve our theoretical analysis in several ways. We plan to make our network assumptions more precise. 그러니까 지네들도 굉장히 러프하게 썼던 거 알아. With additional studies on message sizes and problematic gossiping, regardless of the integration with the real blockchain, we would like to cover fairness and discuss how lifetimes can authenticate the. 이것도 안 돼 있어. 지금 디스커스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렇네. 근데 그다음에 더 웃긴 건 이것도 없어. Economic incentives 없어. Economic incentives should revert additional positive behavior such as behaving timeouts and specification should provide an external product for auditors to prove on a practical level. We have not yet analyzed resource consumption.
in the presence of malicious participants 있을 때 조사를 전혀 안 했대. Heuristics for leader selection and precise description of the Bureau solution and possibly adapted policies will be likely required to increase the robustness of the system in case of malicious leaders on targeted attacks on leaders. 이런 고려 안 했다. 나온 게 없네요. 예? 살짝 나온 게 거의 In the long term, we hope that our efforts on precise specification of detailed proofs will pave the way for mechanized proofs of safety and liveness of liverability. Pave the way래요. 이거는 정식 솔루션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인데 정식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 끝. 그럼 이제 스카이 물 리브라이 리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페이스북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페이스북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갈 거예요. 잘 나갈 건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그리고 이게 얘네가 파워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얘네는 이거가 블록체인 처음이잖아 페이스북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면 꽤 잘한 거긴 해요. 꽤 잘한 거긴 하죠. 블록체인 설계하는 거 처음이니까 얘네. 근데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뭐지 그 레퓨테이션 좀 없고 실력도 얻었으니까 점진적으로 고치겠지. 네. 이번에도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퍼블릭하게 내놓았을 때 과연 그때 그러니까 엄마 품을 떠났을 때 자립할 수 있는가?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 이상도 이제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상화폐의 그걸 컨트랙트 중앙화된 페이먼트 솔루션에 스마트 컨트랙트 더한 거. 전에 저 솔루션에서 얘기한 문제점들이 예. 보완점들이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 내에서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게 퍼블릭으로 나왔을 때 저게 다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퍼블릭 전환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각각 독립된 법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전부 다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 멜리세스 노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센서스라는 거는 파워 터널런스라는 고려가 전혀 안 돼 있고 오직 블록 싱크를 에이싱크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트랜잭션 이게 동기화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싱크한 그러니까 비동기적인 방식으로도 트랜잭션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뭔가 페이스북 페이 혹은 페이스북 포인트를 페이스북 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 같은 거. 예, 저도 그런 느낌을 꽤 많이 받았어요. 아니 너무 린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얘네들이? 블록체인은?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백서 그렇다게 던져놓고 왜냐하면 다 박사급 인력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백서 뽑아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 금방 뽑아내지. 이 정도 박사급 인력들인데 그것도 박사급 인력이 몇 명이 붙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인데 뚝딱하지 이 정도면. 이미 막 리브라 버전 2 막 다 만들어 놓고 하나씩 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렇게 허접한 백서를 넣을 수가 없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가상 머신 속에서 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야. 이걸 하는 회사가 VM웨어에서 한 것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블록체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는 VM 회사밖에 없어요. 가상거시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돌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랙트 돌리는 거잖아 컴퓨터 위에서. 그럼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VM이에요. 그냥 처리 단계 중에. 예,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바로 하드웨어 위에서 바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레이어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하나의 커먼 프로토콜을 가지면서 이거를 하나의 커먼 프로토콜을 가지면서 동일한 스테이트 트랜스퍼가 일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추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드는 다 다르죠. 뭐 이 컴퓨터 다르고 이 컴퓨터 다르고 CPU도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환경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이걸 추상화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추상화를 바르는 게 VM 가상거시 문제예요. 그래서 가상거시 회사들에서 블록체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혹시 더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또 할 내용이요? 네. 뭐 혹시 이거 말고 또 질문 있으신 거? 그러니까 그냥 아무 주제나.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